그 제가 초반에 그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뭐 단단하게 다시 얘기하자면 그 14세기 쯤이 뭐냐면 신르네상스라고 해서 그 이제 신학에서부터 저 뭐야 인간주의로 살짝 그런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때 무슨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 전까지는 혹시 제가 이 얘기 했지 않았나요? 수학자는 명예직이었다? 하지 않았나요? 수학자라고 하는 애는요, 어, 그 명예, 그러니까 타이틀이었어요. 나 지금부터 수학하니까 수학자가 아니라 나는 수학자라고 하려면 상대방의 타이틀을 뺏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럼 타이틀 방어전을 했어야 됐고, 그럼 타이틀 도전을 해야 되고, 약간 그 챔피언 도전하듯이. 그럼 그때는 뭘로 도전을 했냐면, 당연히 수학 배틀을 떴겠죠. 진짜 정말 말도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맞짱을 이런 식으로 까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도전하고자 하는 수학자한테 10문제를 나의 무기 10개를 적어서 받아라, 나의 공격이 내 턴이다! 이러고 이게 애한테 줘요. 그러고 이제 공증을 맡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송파구의 수학자가 건우야. 그렇다면 뭐 강동구의 수학자는 서연이야. 그럼 저 광진구의 수학자는 뭐 이제 저기 뭐야 윤채고, 저기 또 저기 어디야, 뭐 중랑구 할래? 중랑구 쪽에 있는 뭐 강남구 이쪽은 뭐 시연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가 지금 배틀을 건 사람을 제외한 다른 수학자들한테 공증 차원에서 그 10문제를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이 배틀을 건 당사자는 그 10문제를 풀어서 답장을 보내고, 다시 그 공증한 사람들한테도 이제 서명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내 차례다! 이러고 다시 10문제를 적어서 이제 같이 적습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해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제 푸는 시간까지 뭐하고 하면은 서신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씩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네가 모르는 문제를 내가 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풀이를 이 주변에 있는 수학자들한테 공증을 해놨을 때, 얘는 확실히 풀리는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아는 문제를 가져왔는데, 얘 뭐 풀어? 그럼 얘보다 못하네? 그럼 너 이제 수학자 탈락. 그럼 넌 이제부터 송파의 수학자가 아니야. 송파의 수학자는 이제부터 장원근이야. 그러면 실제로 그 당시에는 내가 타이틀 방어를 못했다고 라는 수치심에 자살을 하는 수학자들도 있었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명예를 중요하게, 그때는 목숨보다 명예가 되게 중요했던 그런 정신 나간 시기여서. 그래서 저는 페르마를 정말 싫어해요. 페르마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페르마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수학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수학자가 아니었어요. 페르마의 직업은 변호사 겸 금융업자였어요. 그럼 그 당시에 금융업자 하면 뭐였겠냐? 네, 고리대금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 노름하는, 그러니까 돈 많은 변호사를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면서 이제 돈도 스스로 불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 14세기, 15세기 그때 당시에 뭐 할 만한 게 있었겠니? 없죠. TV가 있냐, 컴퓨터가 있냐, 핸드폰이 있냐, 뭐 그러면 시간이 남으면 뭘 하겠어. 여가 생활, 취미 생활이라는 걸 할 텐데, 이 페르마라는 사람의 취미 생활이 수학이었어요. 그것도 잘난 척하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잘난 척을 되게 어떻게 했냐면, 자, 이거 봐라. 나 이런 공식을 찾아냈는데, 이런 증명을 했더니 이게 맞는가. 이게 정식이 아니죠. 정리. 이런 거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성립해. 근데 수학자가 아니잖아요. 자, 니들도 한번 해봐. 그러면 옆에 있는 수학자들은 갑자기 똥투척을 당한 거야. 뭐 해야 돼? 수학자잖아.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페르만 지가 증명한 공식이 정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페르만은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뒤지게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러 놀리려고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증명을 빼버리거나 혹은 실제로 내가 그만큼 잘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편지에다가 야 공간이 부족하네 미안 증명은 생략할게 라고 해서 투척을 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소공식이 이렇게 되게 자잘자잘한 공식들까지 합치면 한 3, 40개 정도의 그 공식 정리들을 찾아냈고요. 그걸 좋게 말하면은 찾아낸 거고 정리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똥투척을 한 거죠. 3, 40개의 똥을 뿌려놓고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후대의 수학자들 중에서 그 당시에 해결을 못한 애들을 쭉 해결을 해왔고 거기에서 오일러라는 사람이 페르마 바로 다음 세대 사람인데 그 페르마의 한 40%? 50% 정도 이상의 공식들 그러니까 뒤처리를 거의 다 오일러가 대부분 다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몇 개를 하다가 최후의 최후까지 안 치워진 똥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하는 똥이었어요. 이거 있잖아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C 세제곱을 만족하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A, B, C는 없다. 라고 하는 걸 증명. 이거를 공간이 부족한에 의한 으로 해놔서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심지어 어떤 미친놈들이 노가다로 1000인가 10,000까지 진행해봤는데도 안 되는 걸 확인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 되는 걸 찾으면 어떡해? 이게 정말 그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었다고 하고 그게 90년대인가에 증명이 완료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증명이 됐죠.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그런 수학자들이 있던 시기에 역대급 사건이 한 2가지 정도가 이렇게 2~3가지가 이렇게 연달아서 와라라락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 세상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창조론이 시행할 때, 신은 완전 무결한 존재로서 실수나 부족하지 않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 그럼 신의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한 존재. 사람보다 못한 거. 그래서 쳐 죽이기도 했고요. 갖다 버렸고요. 그 부모님들도 그걸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노트르담드 그거 있잖아요. 그 꼽추 나오는 그거. 또 그때 당시 시대상일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이 근처 시대상.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못 받았던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늦게까지도 이어져요. 18세기 막 이때까지도 이어져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모아서 서커스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인간 박물관으로, 그러니까 관람하러 오세요. 여기 병신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이 아니야. 사람처럼 사람 말을 하는 이상한 것들이 있어. 라는 식으로 끝까지 갔었다라고 해요. 여튼 창조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마저 더 하자면 창조론이어서 결국엔 뭐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에 힌트가 있어요. 신은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것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수학에서 우리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식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x라고 하는 해가 뭐가 있어? 우리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됐다고 칠 거 아니야. 근데 이 당시에는 증명하는 방법 자체가 도형, 직사각형의 넓이로 증명을 했고 직사각형의 넓이로는 음수를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데카르트 이후에 수식이 정립화되면서 데카르트 아저씨가 한 첫 번째가 좌표표면 그 좌표계를 정의했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문자를 약속하면서 그거를 점점 데카르트 이후에 다 문자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기호도 그 전에는 없었고요. 말로 풀었었어요. 뭐 에디트 어쩌고저쩌고 뭐 타임즈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그게 이제 나왔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게 갑자기 눈에 거슬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신이 세상을 창조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부족한 수라고 하는 음수는 뭐야? 불경한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네, 숫자로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래서 아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이제 15세기, 16세기, 14세기, 15세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아 그런 거 아니야. 네, x라고 하는 애는 4하고 마이너스 2도 있어 라고 정의를 하고 끝나면 참 좋은데 2차 방정식이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형태를 정의하고 나서 보니까 2차 방정식 같은 경우가 어떨 땐 해가 2개가 나오고 어떨 땐 해가 1개가 나오고 어떨 땐 해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사실은 2차 방정식보다 더 먼저 어디에서 불편함을 느꼈냐면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대요. 자, 우리가 차수대로 3차 방정식의 해는 3개, 4차 방정식의 해는 4개,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 해의 개수가 나와야 되는데 방금 전처럼 2차 방정식의 해가 2개였다, 1개였다, 빵개였다. 그럼 3차 방정식의 해는 그러면 3개였다, 2개였다, 1개였다, 빵개였다.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것들을 편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누구? x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4라는 형태로 식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과연 해가 없다고 할 거냐고. 해가 없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뭘 한번 약속해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정의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어떤 특정한 숫자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로 정합니다. 얘가 바로 허수단위죠. 그죠? 허수단위라고 하고요. 그죠? 허수단위라고 하고, 예, 허수단위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죠.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를 음수까지 확장해 가면서까지 확인을 해 봤음에도 이미 수직선 모두를 다 채울 수 있는 걸 다 확인했잖아.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애가 튀어나온다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구나 라고 해서 얘를 허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허수의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허수라고 하는 거는 과연 어디다 쓸까요? 솔직히 쓸 데가 없었어요. 진짜 정말 솔직히 쓸 데가 하나도 없다가 1600년대인가 1500년 뭐 근처에 물리뿐만 아니에요. 그 1500년, 1600년대쯤까지의 이 허수라는 개념을 수학자들이 처음 들고 나와서 거의 한 200년 가까이 지들끼리 갖고 놀던 숫자예요. 지금도 있어요. 수학자들끼리 놀고 있는 수가 또 있어요. 이 실수와 허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허수를 4개로 나눠서 사방수인가 뭔가 해갖고 나누는 게 있어요. 진짜 그거는 지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런 거 말고, 그것도 이제 모르죠. 앞으로 한 200년 후에는 또 그걸 쓰는 무언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때 그렇게 쓰다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화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화학의 원소 구조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핵이랑 전자가 있죠. 그 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에서 요새 오비탈이라는 걸 배워요. 그 전자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어느 쪽에서 그러니까 이 전자가 원자 핵을 기준으로 어디쯤에 분포되어 있을 확률이 90 몇 프로, 어디 몇 프로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공식에 사실 띠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전자가 여기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공식이 허수 단위를 이용해서 쓰니까 너무 정확하게 99.99%가 들어맞는 거야. 그래서 그 계산대로 진짜로 맞는지 검증을 해봤더니 다 맞아.
그래서 여기서 급격하게 발전한 게 전자를 다루는 기술. 뭘 것 같아요? 반도체가 발전했습니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그 전기를 옮기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반도체라고 하는 거, 그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뭐 받았다가 뭐 반전자, 반자기성, 별거? 뭐 그런 걸 하게 되면서, 그럼 자, 이제 거기를 통해서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쯤에 이제 그런 개념들이 나왔고, 그게 현실적으로 써먹기 시작한 게 1920, 30, 40년대 이쯤부터 되면서 뭐가 발달했어요? 자동화가 발달했죠. 그 전까지는 증기기관을 이용하는 그런 스팀 엔진 쪽이었고, 스팀 엔진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아니에요. 사람이 장작을 떼서 그거를 한번 돌려주면 지가 열심히 돌아가는, 반자동에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자동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자동화를 해서 사람이 없이 검수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프로그래밍을 만든 것 자체가 이 허수 단위가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허수를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허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나이 때면 어디 있어야 돼? 공장 가서 일하고 있어야 돼요. 15? 15? 그 18세기 당시에 그 근로 나이는 10살? 9살부터였습니다. 그런 천떼기 만드는 공장 가갖고 그 먼지 먹고 한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에 죽는, 그럼 난 이미 죽었나? 어쨌든 그럼 평균 연령 자체가 30대 중반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연령이 갑자기 확 늘기 시작했던 것도 다 자동화 덕분이에요. 허수가 짱짱. 허수짱. 자, 허수. 그래서 이제 이 허수, 즉 누구와 누구를 포함한 실수와,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 써먹던 실수라고 하는 거, 리얼리티죠. 리얼리티 넘버라고 하는 실수와 허수,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숫자, 뭐야? 이게 아마 imaginary 넘버라고 할 거예요. M 두 개냐? 한 개 맞죠? imaginary number라고 해서 허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뭐라? 복소수라고 하기로 했어요. 복소수라고 하는 건 복잡한 수고요. 실제로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 넘버? 이렇게 아마 이렇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실수 중에서는 뭐가 존재하고? 유리수와 무리수가 존재하고. 예, 유리수.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라고 하는 애는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죠. 그죠? 네. 그럼 허수라고 하는 것도 굳이 두 개로 나누면 뭐랑 뭐로 구분이 가능하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입니다. 자, 복소수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단위는 기본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더 이상 발견돼봤자 의미가 없는 숫자일 거다라고 해서 그 복소수에서는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 이게 숫자의 끝이다라고 해서 Z를 쓰고요. 그 Z는 A 더하기 BI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A는 뭐? A만 따로 똑 떼서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만 따로 똑 떼서, B만 따로 똑 떼서, BI가 아니라 B만 따로 똑 떼서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BI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복소수라고 하는 A 더하기 BI 형태에서 실수와 허수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허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 있어요. 0이 0인지 0이 아닌지요.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수가 될 거고 b가 0이라고 하면은 실수가 될 거예요. 그죠? 이 다음 과정이야 뭐. 근데 이제 순허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닌 애들을 순허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둘 다 0이 아닌 애들을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인데 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나올 때. 자, 어떠한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양수가 됐다. 걔는 뭘 제곱한 애예요? 실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양수가 됩니다. 그렇단 얘기는 누가? b가 0이란 뜻이에요. 어떠한 복소수를 제곱을 했더니 0보다 큰 수가 나왔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b가 0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은 뭐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 어때? 만약에 어떠한 애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다 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그거는 그냥 허수도 아니고 순허수여야 합니다. 순허수를 제곱하게 되면 얘는 0보다 작아집니다. 의미는 그럼 뭐예요?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0보다 작대 라고 하는 거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다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얘를 까먹죠. 우리 저번 주에 제 시험이었나 뭐였나 해서 이거 하나 빼먹어갖고 틀리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봤는데. 그죠? 복소수라고, 순허수라고 하는 성질 자체가, 예. 턱 좀 제발 긁지 마라. 보기 불편하다. 예, 순허수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요? 허수 부분이 반드시 0이 아니어야 해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참고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주의. 허수는 크기가 있다, 없다? 없다. 상상 속의 숫자예요. 자, 이미지너리, 허수, 그러니까 상상 속의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숫자랑 네 머릿속에 있는 숫자 중에서 누가 큰지 비교해보자 막 이러고 있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없습니다. 크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건우야, 말하지 말고 네 머릿속으로 숫자를 한번 떠올려봐. 내가 더 큰 것 같아. 미친 소린가? 도라이예요? 그죠? 대소비교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통한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밖으로 꺼냈을 때 같다라고 하는 등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크기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i가 커요? 3i가 커요? 누가 커요? 3i가 큽니까? 아니면 2i가 큽니까? 몰라요. 이건 쓰면 안 돼요. 대소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세요. 복소수가 들어가 있으면 부등호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건 거꾸로 생각해봐.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부등호가 나오네? 걘 일단 무조건 실수인 거야. 양수래! 그럼 뭐야? 일단 실수인 거야. 음수래. 일단 실수인 거야. 그런 식으로 크기라고 하는 거를 비교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건 일단 실수인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거기 몇 페이지 내용이냐? 아마 오늘 몇 번까지냐? 여기 몇 번까지 있냐? 음. 적당히 할게요. 전 아마
(40번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40번 정도까지 할 거고요. 그럼 뒤에 남은 거는 2차 방정식에 붙일 겁니다. 4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항상 언제나 복소수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랑 뭐로 나눠야 됩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만약에 만약에 a 더하기 bi라는 그 복소수가 0이라고 한다면 얘를 만족한다면 그래서 a와 b는 실수라는 조건 하에 여기서도 a와 b는 실수여야 합니다. 실수라는 조건 하에 그 얘를 만족한다면 뭐가 만족해야 돼요? a도 0이고 실수 부분이 0,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i라고 하는 그 식이 c 더하기 di를 만족한다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만 합니다.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뭐 알겠지만 요 기억해 주시고요. 사칙연산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이미 여러분들 다 잘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복소수의 사칙연산을 하기 전에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것 좀 잡고 가죠. 켤레복소수가 뭐예요? 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애를 켤레복소수라고 할까? 그놈의 그 허수 부분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였길래? 근해 공식을 써보시면 돼요. x라고 하는 값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에서 x라고 하는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뺄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a와 b와 c가 모두 실수라는 말을 붙였다면 만약에 이 결과값이 어떠한 p 플러스 qi 형태로 썼을 때 pq가 실수라고 한다면 요 놈의 이 허수 부분은 허수 덩어리는 어디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값이 될까요? 지금 얘를 쪼개서 쓰면 마이너스 2a분의 b 뿔마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근데 실수분의 실수니까 얘는 뭐야? 실수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허수가 나와야겠죠. 그렇다는 건 항상 짝을 이루는 무언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서로 간에 짝지어주는 걸 켤레복소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해가 1 플러스 i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해는 1 마이너스 i가 같이 세트로 나왔겠구나 인 거고 이게 서로 간에 켤레복소수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떠한 z라고 하는 z를 a 더하기 bi라고 bi라고 할 때
혈내복소수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표현한다? 위에 짝대기. 짝대기를 영어로? 바. 그래서 Z바라고 하죠. 그래서 Z바라고 하는 값은 이 식 전체의 혈내복소수를 취해주는 것과 같은 A-BI가 됩니다. 뭐만 반대로? 앞에 뒤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자, 그러면 그대들 불안해서 하는 말인데 되게 불안해서 하는 얘기인데 1-3i의 혈내복소수는 얼마야? 1 플러스 3i요. 오케이, 좋아. 그치, 뭐 간단하지. 그러면 이 i의 혈내복소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2i. 나쁘지 않지. 그럼 7에 대한 혈내복소수는 얼마야? 7. 마이너스 7 같은 거 아니죠? 그죠? 자, 마지막. 그러면 i-2에 대한 혈내복소수는 얼마야? 이 중에서 연습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뒤에 있는 거 부호 반대라는 헛소리를 짓거리면서 i 플러스 2 이렇게 가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i-2라고 해서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줘야 되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 그 복소수의 사칙연산. 마찬가지로 무호대로 더하기 빼기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A 더하기 BI와 뿔마 C 더하기 DI 같은 경우에는 A 뿔마 C 더하기 B 뿔마 DI 이렇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붙여주시면 되죠. 따로 쓸까요? 따로 쓸까요? 헷갈리면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는 글씨가 올라간다. 자꾸 줄을 탈출한다. C 더하기 DI는 A-C B-D. 근데 곱하기랑 나누기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항식 전개하듯이 전개해 주시면 되죠. A 플러스 B I 곱하기 C 더하기 DI는 실제로 저거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 AC ADI BCI 더하기 BDI 제곱이죠. BDI 제곱이니까 얼마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BD로 바꿔주면 실수 부분이 얼마? AC 마이너스 BD 플러스 얼마냐? AD 플러스 BC I가 되겠죠. 그럼 나누기를 할 때는 A 더하기 BI를 C 더하기 DI로 나눈다 라고 하면 그 분모의 유리화하듯이 C 더하기 DI분의 A 더하기 BI라고 하는 애 분자 분모의 얼마를 그쵸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모두 다 곱해주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C제곱 더하기 D제곱 분의
AC 플러스 BD 마이너스 AD 플러스 BC I 나옵니다. 계산하면 돼요. 전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4개 구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얼마 안 걸려요. 그냥 공식 써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 여러분들 죽어가는 거 보고서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화 내봤자 뭐합니까? 우리 소중한 후원자님들께서 피곤하시면 주무셔야지. 야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막 가라앉아. 그쵸. 저희 소중한 난방비를 대주시고 저의 소중한 기름값을 대주시고 제 삶을 이제 도와주시는 우리 소중한 후원자분들 공부 안 하셔도 되죠. 어차피 공부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 우리한테 돈 주고 돈 잘 쓰는지 이렇게 잘 감시하러 오는 거야. 나 잘 쓰고 잘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소중한 지금 후원자님들 몇 분 보이시는데 계속 주무세요. 이 이불까지 깔고 편히 쉬십시오. 존중해 드려야지 이제. 화내서 이제 진짜 화가 안 나 이제. 그래. 학생으로 안 보면 되는 거잖아. 오늘도 이제, 야. 제가 한 5년 전에는 애들한테 내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해. 일단 한 50개는 넘을 거고, 그 중에 한두 개는 너네들 몫일 거야. 정리할게요. 얼마라고요? C-BD 빼기 AD 마이너스 BCI를 C제곱 D제곱으로 나눠주는 애가 복소수의 사층연산이었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한번 제가 실전으로 들어가서 풀어봐요. 뭐냐면 켤레복소수의 성질이요. 켤레복소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몇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자, 켤레 복소수의 성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죠. Z바의 바는 자기 자신. 그죠?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다. 그 다음 뭐가 돼요? 사칙 연산을 먼저 하거나 나중에 하거나 상관이 없다. 즉 Z1 더하기 Z2를 계산하고 나서 켤레복소수 취하는 거나 그때 따로따로 켤레복소수를 계산해서 더하는 거다. 차이가 없다. 모두 빼는 것도 마찬가지. Z바, Z2바.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 Z1, Z2바는 Z1바 곱하기 Z2바. 곱하기 쓰지 말자. 제가 여기다가 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되게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답을 열심히 해주시면 나도 같이 신나갖고 와라라락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처져 있는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도 같이 죽어가요. 그래서 나도 같이 기운이 빠지고 그럼 더 졸리고 그럼 더 처지고 그럼 더 졸리고 그럼 난 더 처지고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원자님들 죄송하지만 조금만 힘내주셨으면 후원자분들께서는 조금만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프로는 항상 후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합니다만 제발 조금만 버텨주세요. 자, Z1의 켤레복소수는 마찬가지로 그때 따로따로 켤레복소수 취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극단적인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야 라고 하면 보일 거야. 만약에 내가 f 1 플러스 3f라는 식에다가 1 더하기 3i를 집어넣었더니 여기서 값이 4 마이너스 7i가 나왔대. 그렇다면 내가 1 마이너스 3i를 집어넣으면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 어떠한 다항식에 1 더하기 3i라는 값을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4 마이너스 7i라고 한다면 이 식에다가 1 마이너스 3i라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뭐가 튀어나올까? 왜냐면 이 식은 결국 모든 그 어떠한 1 플러스 3i라고 하는 그 모든 결과값에 대한 켤레복소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운데 있는 애가 켤레복소수를 취했다라고 하면 나오는 값도 켤레복소수를 취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켤레복소수의 성질 중에서 심화 과정. 만약에 반드시 그러니까 2% 가자. 만약에 Z가 Z바를 만족하면 뭐가 돼? Z가면 실수인 거 아니야? 네, 실수죠. 거꾸로 생각하세요. 항상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실수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Z는 항상 Z바와 같아야 돼. 의?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Z가 마이너스 Z바를 만족하게 되면 얘는 순허수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Z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Z를 제곱하면 0보다 작다? 랑 같은 표현이에요. 실수와 순허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자, 그리고 더. 반드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수들. 예를 들면 Z 플러스 Z바. Z 플러스 Z바는 항상 2A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 ZZ바. ZZ바 계산해 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해서 항상 실수가 나옵니다. 요 두 가지 외에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얘네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엔간한 거 다 응용이 돼요. 는 뭐라고? 무조건 실수라고요. 그 외에 선택지가 없어요. 사실 이건 내신 대비용에서 내신 대비 들어갈 때 고등학교 1학년 아기들한테 알려주던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그 되게 전형적인 몇 가지 아이들이 있어서 그 전형적인 몇 가지 아이들을 제가 외우라고 시키는 게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만약에 요거는 네. 여기 있는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안 나옵니다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고등학교 시험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100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워놓게 시키는 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어떤 애가 A 더하기 BI라고 할 때 절대값이 서로 같은 두 수면 Z제곱은 순허수입니다. 반드시요. 예를 들어 1 플러스 i라고 하는 애를 제곱하면 1 더하기 2i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항상 언제나 순허수가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분모에다가 자 그대들이 한번 계산해봐요. a 더하기 bi 에다가 분모에다 i 곱해봐. 어떤 모양이 돼? 마이너스 b 플러스 ai 나오거든요. 뭐라고요? 허수단이라고요.
되게 별거 없어 보이잖아. 근데 2 더하기 루트 3i랑 얼마냐?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2i 이렇게 보면요. 갑자기 잘 안 보여요. 갑자기 잘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허수 단위 하나 곱한 거네? 그럼 이거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몇 가지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 더하기, i를 1 마이너스 i로 나누면 얘는 i입니다. 그래. 1 마이너스 i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하고 여기에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분모가 2가 되고요. 분자가 2i가 돼서 i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i가 되죠. 이거랑 비슷한 결로서 얘도 가능합니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은 i입니다. 그죠? 똑같이 2분의 2i 나오니까. 그러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뭐 가볍게 이 정도만 할까?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거 니네 문제에서 본 적 있을걸? 이런 모양은? 근데 이제 이런 모양은 보자마자 뭘 할 수 있다고, 이제부터? 마이너스 i. 외워놓고 있으면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뚝딱 하고 끝내버릴 수 있다고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뒤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어, 엄, 엄. 제가 40번까지 한다 그랬죠? 응. 내가 그런 행복한 소리를 했다고요?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 여긴 없네. 뭐 굳이 따지자면 5번? 이거보다는 저쪽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기 어디야? 다른 교재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아마 이런 문제를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실제로 지금 다른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홀수인 자연수 n에 대하여 1-i분의 1 플러스 i의 2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i분의 1-i의 2n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보자마자 난 얘를 뭐로 바꿀 거고? i의 2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2n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죠. 홀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근데 이거를 굳이 유리화를 해 가면서 이거를 매번 반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또 응용해서 아까 보여줬던 식으로 얘를 이용해서도 허수 단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뒤에 또 뭔가 맛있는 문제가 있는데, 니네가 아직 오메가를 안 배우셨죠?
까비. 오메가를 배웠으면 또 할 말이 생기는데. 오메가요? 되게 유명한 복소수야. 헛소리 하지 말고. 가장 유명한 복소수. 문제했다는 거 아니야? 전이에요? 문제했다는 거 예? 숫자를 빌려서 유명한 게 있어. 되게 유명한 복소수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말고는 크게 일단은 보면 되는데 저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더라 정도? 아, 이런 문제도 나와요. 1 플러스 i의 m제곱이 2의 n제곱을 만족시키는 두 여기 얘를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m 플러스 n의 최대값은? 난 얘를 보자마자 뭐가 떠오를까? 되게 뭐 하고 싶다. 되게 제곱하고 싶다. 왜? 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이 아이 2i가 되니까. 2i, 그러면은, m, 또 얘를 또 뭐 하면?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또 제곱하게 되면 16이 되면서 그때부터 얘랑 거의 동급이 되겠네요. 몇 제곱을 하면? 8제곱을 하면? 제곱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8제곱을 한 값이. 그러니까 1 플러스 i의 8k라고 하는 값이 2의 뭐더라? 2의 k제곱이더라. 아, 이게 4제곱이 되니까 2의 4k 값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96에 대한 48 계산해주면은 144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문제들도 있게 됩니다. 자, 뭐 알려드릴 만한 문제들 같은 경우엔 이런 게 있고요. 저기 제일 뒤에 40번 문제였나?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30번하고 40번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0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허수 z에 대하여 1-z 제곱분의 1이 실수를 만족할 때 z의 실수 부분을 구하래. 어떻게 풀고 싶어? 기본적으로 저 앞에 이 앞에 있는 켤레복소수의 성질들과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이 다 a 더하기 bi로 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난이도로 따졌을 때 그 중하까지 정도는 뭐가 나오냐면 z라고 하는 값을 a 더하기 bi로 놓고 대입해요. 자, 이거를 a 더하기 bi로 놓고 대입을 하게 되는 순간 화이팅 하세요. 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난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얘를 이용할 겁니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 했죠. 나 갑자기 결이 안 그려진다? 실수래요.
켤레복소수가 자기 자신이라고요. 에이? 자, 그러면 1-z바의 제곱이 1-z제곱이고요. 정리하시면 z 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은 0이거든요. 풀어주면 인수분해가 가능하고요. z 플러스 z바 곱하기 z 마이너스 z바는 0이라서 z가 마이너스 z바가 되거나 아니면 z가 z바가 됩니다. 이 경우는 뭐예요? 얘가 뭐라고? 순허수. 얘는 뭐라고? 실수.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제 조건에 뭐라고 붙어 있어? 허수제. 그럼 실수 아니라며. 그럼 순허수의 실수 부분은 얼마야? 이렇게 풀 수 있는 걸. 자, 만약에, 자, 자, 화이팅! 자, A 더하기 B, I의, 자, 제곱, 분의 1. 아우, 자, 정리부터 싫어. 자, 그럼 여기 뭐야? 1 빼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B, I 분의 1. 자, 실수와. 를 했을 때 실수화를 하게 되면은 저기 뭐 분모가 얼마가 되냐면 분자는 뭐가 되는지 아니 분모는 얼마가 되는지 상관없고 분자가 얼마가 되냐면 분자가 1-a 제곱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2ab이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누가 2abi라고 하는 값이 0이 나와야 돼서 a가 0이거나 아니면 b가 0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허수라고 했으니까 b는 0이면 안 되고요. a가 0이네요. 끝. 라고 풀 수도 있긴 해요. 뒤지게 더러운 방법을 쓰더라도 풀리긴 다 풀려요. 유쾌하지 않을 뿐이야. 40번 문제도 한번 봐봐. 어떻게 가고 싶다고? 뭐가 만족한다고? 허수 Z와 그 켤레복소수 Z바에 대하여 ZZ바 마이너스 Z바분의 Z가 7이래요. 40번 다시 문제 뭐라고요? 허수 Z요. 이때 Z만 자 Z바 빼기 Z바분의 Z가 7을 만족한대요. 이때 Z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의 값을 구하랍니다. 늘 먹던 그 맛대로 우리가 먹던 A 더하기 BI를 Z로 놓고 Z바를 A-BI로 놔도 문제는 풀 수 있다고요. 저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BI분의 A 플러스 BI고요. 정리 한번 다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가 나와요. 그래서 늘 그렇듯 실수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제곱 분의 B제곱 분의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허수 부분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2ABI예요. 실수 부분이 얼마이거나 0이거나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값이 7이니까요. 그래서 뭐라고요? A는 0 또는 B는 0이고요. 근데 여기서 허수라고 했으니까 B는 0이 될 수 없죠. A는 0이에요. A를 0 다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 식이 B제곱 0, 0,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000 는 7 그래서 b제곱이 6 b가 뿔마 루트 6 즉 z라고 하는 값이 뿔마 루트 6i 그래서 둘 빼갖고 제곱하게 되면 24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 예, 이따위로 풀어도 풀린다고요. 하지만 뭐로 풀 수 있다? 7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다? 실수. 그러면 ZZ바는 바 마이너스 Z 바 분의 Z는 Z 바 Z 마이너스 Z 분의 Z바네? 그리고 이 값이 7이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양면 싹싹 지워주고 나면 Z제곱이 Z바의 제곱과 같아요. 아까랑 똑같은 식 나왔죠. 뭐가 만들어져? Z 플러스 Z바 곱하기 Z 마이너스 Z바 Z 마이너스 Z바는 0 Z가 마이너스 Z바이거나 아니면 Z가 Z바이거나 이해 안 된다고요. 실수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순허수구나. 그래서 Z라고 하는 값을 BI라고 집어넣고 나머지 아까랑 똑같이 풀어주셔도 돼요. 아까 그 무지막지한 식보다는 이게 차라리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문제들 꽤 많이 나오고요. 안타깝게도 킬러 근처도 못 가는 한 13번, 14번 정도 근처의 문제 정도 나옵니다. 난이도로 따졌을 때. 이 정도 난이도가 되면은 한 13, 14번? 16번? 이 정도까지 갈 수는 있겠다. 21번까지 중에서 30번 문제 중에서 21번까지가 객관식이고 22번부터 30번까지가 주관식이잖아요. 단답형 주관식이라고 할 때 모의고사를 풀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0번, 21번, 고등학교 1학년 기준이에요. 20번, 21번이 이제 고난이도, 난이도 높은 애들.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 정도도.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고난이도 정도로 잡히고요. 그 외에 있는 애들은 풀만한 4점짜리 정도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난이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한 13번에서 14번 선에 걸치는 문제예요. 여기서 조금 더 빌드업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막 복잡해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한 16번까지도 올라가는 문제가 될 거야. 16에서 17번 정도까지. 그 정도?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이 20번, 21번을 장식하는 문제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문제풀이보다 약간 요런 거 위주로 조금 막 보여드렸어요. 결국에는 지금 다른 거, 34번 같은 경우, 34번? 아니다. 아니에요. 뭐 어떻게든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게 없어서 아쉽네요.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언제나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저 7번처럼 대입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7번, 8번. 그러면 7번, 8번 대입을 안 하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데요? 7번에 Z라고 하는 값이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i라고 했을 때 6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식으로 풀어주면 좋을까요? x가 아니라 z죠.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얘를 식으로 바꿔줍니다. Z 플러스 3z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i 3z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루트 2i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것과 들어가 있지 않은 쪽을 몰아놓고 나서 뭐해? 제곱해버려요. 9z제곱 6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정리하시면 3z제곱 더하기 2z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라고요. 답은 마이너스 3이라고요. 대입해도 돼요. 대입해도 돼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도 돼요. 하기 싫으니까. 난 하기 싫지만 그것 또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금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불법 이런 거 아니에요. 잡아가지 않고요. 그 대입을 했다고 하고 잡아가는 경찰들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죠? 그럼 9번이나 그러니까 8번도 마찬가지고 9번도 마찬가지고 10번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저 허수 단위를 가지고 저 바꿔가면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몇 쪽이었죠? 저기 네, 쌤 B 38페이지에 있는 40번까지 문제 풀어 주십시오.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